여러분, 위산이 너무 많아서 역류가 생긴다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역류 환자 3만 명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10명 중 9명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 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위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위장 질환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위장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상식 때문에 병을 더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위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둘째, 위산 부족의 숨겨진 증상들. 셋째, 왜 우리 위산이 부족해졌는지 그 원인. 넷째, HP 박테리아의 진짜 정체. 다섯째, 자가면역 질환과의 무서운 연결고리. 여섯째, 위장을 살리는 5가지 습관. 일곱째, 올바른 식사 방법.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50분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의 위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원비 아끼시고 약 없이도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시나요? 아니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신가요?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신다면 이미 위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위장은 어떤 곳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장은 강력한 산성 용액이 담긴 용광로입니다. 그 산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이정민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위산의 산도는 pH 1.5에서 3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걸까요? 쇠못을 넣으면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강한 산을 만들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살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섞여 있습니다. 위산은 이런 침입자들을 태워버리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단백질 분해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의 단백질은 위산 없이는 절대 소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이 제대로 닫힙니다. 이 문을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와 식도 사이의 잠금 장치입니다. 이 잠금 장치는 위산 농도가 충분히 지내야만 꽉 닫힙니다. 반대로 위산이 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금 장치가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눕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도 위 내용물이 역류합니다. 역류하는 건 많은 양의 위산이 아닙니다. 적은 양의 묽은 위산과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식도는 화상을 입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류의 원인은 위산 과다가 아닙니다. 위산 부족으로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2번째, 위산 부족의 숨겨진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째, 고기나 생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둘째,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온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쓴맛이 난다. 넷째, 소화가 안 돼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다섯째, 손톱이 잘 부러지고 갈라진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위산 부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의 78%가 실제로 위산 분비 저하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소화 문제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가위와 같습니다. 가위가 없으니 고기가 큰 덩어리 그대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트림은 왜 나올까요?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발효하면 가스가 생깁니다. 이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트림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트림이 아닙니다. 위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입안의 쓴맛은 담즙, 역류 때문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뭅니다. 이때 담즙까지 역류해서 쓴맛이 나는 겁니다. 아침마다 입이 쓰시다면 밤새 역류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손톱 문제는 영양소 흡수 장애 때문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아연, 비타민, B, C의 흡수가 안 됩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갈라집니다. 손톱 상태만 봐도 위장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산 부족의 5가지 신호 기억하세요? 고기 먹으면 더부룩, 트림 잦음, 아침 쓴맛,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 손톱 갈라짐. 이 중 3개 이상이면 위산 부족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 위산이 부족해졌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조영희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위산 부족은 90% 이상이 생활습관 때문이라고요. 가장 큰 원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산제 남용입니다. 속이 쓰리면 바로 제산제 드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쓰림은 줄어들지만 근본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제산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한 분들의 67%가 오히려 역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을 계속 억제하니까 위장이 위산 만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근육을 안 쓰면 퇴화하듯이 위장도 기능이 퇴화합니다. 둘째,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에 얼마나 시간 쓰시나요? 10분 안에 끝내시나요? 아니면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나요? 10분 안에 드신다면 위장을 혹사시키고 계신 겁니다. 음식을 씹으면 침에서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충분히 씹어야 위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급하게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5배에서 10배 더 일해야 합니다. 과로한 위장은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차가운 음료입니다. 식사 중에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 드시나요? 이것도 위산 분비를 방해합니다. 위장의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소화효소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얼음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화효소 활동이 멈춥니다. 마치 기름때 낀 프라이팬에 얼음물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굳어버리듯이 음식물도 굳어서 소화가 안 됩니다. 넷째, 늦은 밤 식사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 7시 전에 마무리하시나요? 늦게 드신다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밤에는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소화 안 된 음식이 밤새 발효되면서 역류가 생깁니다. 5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위장에 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소화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할 때는 소화보다 도망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피가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은 피가 부족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자, 위산 부족의 5가지 원인 정리합니다. 제산제 남용, 급하게 먹기, 차가운 음료, 늦은 밤 식사, 스트레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 HP 박테리아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 HP 박테리아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도 합니다. 이 세균이 위암의 원인이라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간학회 한미영복을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6명이 HP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HP 박테리아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상주균입니다. 건강한 위장에서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산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위산이 강하면 HP 박테리아도 힘을 못 씁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HP 박테리아가 활개를 칩니다. 마치 경찰이 없는 동네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HP 박테리아 치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생제로 HP를 죽여도 위산이 약하면 다시 감염됩니다. 실제로 HP 재감염률이 30%가 넘습니다. 근본 원인인 위산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산이 약하면 HP 박테리아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쁜 균들도 들어옵니다. 살모넬라, 대장균, 식중독균. 이런 균들이 위산이 강하면 죽습니다. 위산이 약하면 장까지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식중독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위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HP 박테리아는 위산이 약할 때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산을 강하게 유지하면 HP도 무섭지 않습니다. 항생제보다 중요한 게 위산 회복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자가 면역 질환과의 무서운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위산 부족이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년간 5만 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 저하 환자들은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이 3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누수 증후군 때문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벽은 촘촘한 그물망 같습니다.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큰 물질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덜 분해됩니다. 덜 분해된 큰 단백질 덩어리가 장에 도착합니다. 이 덩어리들이 장벽을 공격합니다. 장벽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 구멍으로 소화 안 된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에 들어간 낯선 단백질을 면역세포가 발견합니다. 면역세포는 이걸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낯선 단백질의 구조가 우리 몸의 장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은 갑상선 조직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면역세포가 글루텐을 공격하다가 갑상선도 공격합니다. 이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관절 연골과 비슷합니다. 카제인을 공격하다가 관절도 공격합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단순한 위산 부족이 갑상선 질환, 관절염, 심지어 루푸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려면 위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장을 살리는 5가지 습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 오성준 센터장님이 추천하신 방법들입니다. 78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40년간 직접 실천해 오신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습관,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청아 비슷하게요. 양은 종이컵 하나, 약 200ml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위장을 깨웁니다. 소화효소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마치 운동 전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화력이 30% 좋아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 수치입니다. 두 번째 습관,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밥이 물처럼 될 때까지 씹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30번 씹으면 침에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합니다. 위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 천천히 씹으면 뇌에서 포만감 신호가 옵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식은 위산을 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 습관, 식사 중에 물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서 국물이나 물을 드십니다. 이게 위산을 희석시킵니다. 위산이 묽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1시간 후입니다. 식사 중에는 참으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3일이면 적응됩니다. 네 번째 습관,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무리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6시 전에 저녁을 마치세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려면 최소 3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역류가 생깁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이것만 지켜도 증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5번째 습관,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음식물이 잘 내려갑니다. 가스가 차는 것도 예방됩니다. 단, 바로 눕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걸으세요. 점심시간이 짧으신 분들 억지로 눕지 마시고 앉아서 쉬세요. 자, 5가지 습관 정리합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식전 따뜻한 물 1잔. 둘째, 한 입 30번 씻기. 셋째, 식사 중 물 금지. 넷째, 저녁 조법시 전 마무리. 다섯째, 식후 10분 걷기. 이 5가지 돈 한 푼 안 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신동훈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먼저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 밥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부터 드시나요? 밥부터 드신다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둘째,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같은 것들이요. 셋째,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가 왜 좋을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보호합니다.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당뇨센터 연구에서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40% 낮아졌습니다. 다음, 위산 분비를 돕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사 전에 생강차 1잔 또는 음식에 생강을 넣어 드세요. 둘째, 사과식초입니다. 식사 전에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을 타서 드세요.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배추김치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 발효식품입니다. 좋은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매 끼니 김치를 드시면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넷째, 매실입니다.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소화를 돕고 식중독도 예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햄. 이런 것들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수제비. 글루텐이 장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위산을 많이 소모합니다.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 식사 방법 정리합니다.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위산 돕는 음식은 생강, 사과식초, 김치, 매실. 피할 음식은 가공식품, 밀가루, 튀긴 것. 기억하시기 쉽죠? 8번째,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아까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중앙대병원 통합의학센터 류지은 센터장님이 추천하신 방법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전 30초 심호흡입니다. 음식 앞에 앉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쉬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3번만 반복하세요. 30초면 됩니다. 이 30초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력이 달라집니다. 둘째, 감사하며 먹기입니다. 음식을 드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드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소화를 돕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셋째,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드시지 마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맛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뇌가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 스트레스 관리 3가지 정리합니다. 식전 30초 심호흡, 감사하며 먹기, 식사에만 집중.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류의 원인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이 약해서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겁니다. 둘째, 위산 부족의 신호는 더부룩함, 트림, 쓴맛, 조기 포만감, 손톱 갈라짐입니다. 셋째, 원인은 제산제, 급하게 먹기, 찬 음료, 늦은 식사, 스트레스입니다. 넷째, HP 박테리아는 위산이 약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위산 부족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 기억하시죠? 5가지 습관. 식전 따뜻한 물 30번 씻기, 식사 중 물 금지, 7시 전 저녁, 식후 걷기.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스트레스 관리는 심호흡, 감사 집중.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돈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주만 실천하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려면 위장 건강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우리 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쉽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위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장에 좋은 음식 터포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